요즘 화물기사님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상하차가 일보다 더 힘들다는 하소연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와 수작업 증가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물류센터와 공장은 인건비 부담, 단가 문제,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진 인력난 탓에 상하차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부담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바로 기사님들입니다. 원래는 적재 하역 전문 인력이 맡아야 하는 작업이지만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사님에게 직접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 정도는 다들 하세요라는 식의 말이 자연스럽게 건네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단순한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박스를 팔레트에 옮기고 수백 개의 물건을 차곡차곡 다시 쌓는 일, 심지어 기사님 혼자서 차량 전체를 상하차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며 기사님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수작업 상하차는 단순히 힘들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 유형은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많이 알려진 사고는 팔레트 붕괴입니다. 상자 적재가 잘못되어 조금만 힘을 줘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수십 킬로그램의 상자가 다리나 등 위로 떨어지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또 다른 사고는 카트 전도입니다. 무거운 화물을 실은 카트를 이동시키다 작은 경사나 턱에서 뒤집히며 발목 골절이나 손목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기사님들의 경험담을 보면 카트가 갑자기 미끄러져 다리를 들이받았다, 조사 없이 상자를 내리다가 발등에 떨어져 일주일을 절었다와 같은 이야기는 매일같이 등장합니다. 더 큰 사고는 지게차와 관련되어 벌어집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게차 기사가 없는 시간대에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지게차 후진에 치이거나 포크가 적재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큰 후유증을 남기거나 장기간 일을 못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 기사님은 상하차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업체 직원에게 정리만 살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1톤 박스를 200개 넘게 혼자 실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개 정도 옮기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한 달 넘게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B 기사님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팔레트가 무너지며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업체는 기사님이 자발적으로 작업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보험 처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아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상하차에 대한 명확한 책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상하차 책임은 화주 측이라고 적혀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 책임이 기사님에게 돌아옵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관행은 사라지고 우린 시킨 적 없다로 태도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사님들만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가장 억울한 부분은 바로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사님들이 상하차 요청을 거절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첫째는 일감 유지 문제입니다. 업체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콜 배차가 끊기기 때문에 대부분 다음에 또 불러야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갑니다. 둘째는 상하차를 거절하면 콜비를 깎거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악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도 많습니다. 셋째는 초보 기사님들일수록 업체의 압박이나 분위기에 휘둘리기 쉬워다들 하는데 왜 못하냐는 말에 쉽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상하차 강요는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떠넘기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사님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받는 악순환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사님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혼자 상하차를 요청받으면 반드시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구분에 큰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작업 환경이 위험하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떤 장비가 부족했는지, 적재 구조가 위험했는지 기록해두면 업체 책임 회피를 막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서에 상하차 책임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콜이 상하차 포함 또는 기사 책임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콜은 초보 기사님들이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상하차를 요구받을 경우에는 안전 문제로 인해 위험하다는 공식적인 멘트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안전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업체도 함부로 압박하지 못합니다. 상하차 문제는 단순히 힘든 일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기사님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작업이 늘고 안전 장비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사님들은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 전문가이지 상하차 인력이 아닙니다. 그런 기사님들에게 무리한 상하차를 강요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더 많은 업체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사님들 스스로도 위험한 작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안전은 언제나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상하차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현장이 전문 인력 배치와 안전 시스템을 갖추어 기사님들이 위험한 수작업으로 인해 다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젤 트럭 중고 트럭은 디젤 트럭 노란 넘버는 디젤 트럭 주소 면허는 디젤 트럭 상담은 디젤 트럭 상담 문의는 1644-9779 상담 문의는